그리고 이제 해파리 냉채를 한번 보시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해파리를 좀 다 두려워하시는데 오늘 그 해파리 좀 해놓은 거 보시면 염장 해파리라고 요즘 나오는데 제법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나와요. 옛날에 사실 제가 요리를 가르치고 그럴 때는 정말 막 한 서너 번 씻고 막 너무 짜가지고 그래야지 하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염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돼서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또 이렇게 완전히 손질된 해파리도 팔아요. 근데 이것도 귀 부분이라서 사실 맛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길쭉한 해파리를 먹고 싶으니까 요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채쳐서. 사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썼을 때는 한 장짜리 해파리를 썰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썰어서 기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완전히 잘 돼 있는 해파리를 조금 뭐 칼로 써셔도 돼요. 요것도 이따가 한번 조금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식감이 너무 좋게 나와서 얘는 아마 찾으시면 다들 나와 있을 거예요. 손질된 해파리 이런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즈가 좀 오독오독 씹히게 이렇게 좀 크게 써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섞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굳이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넣어볼 생각입니다. 해파리 손질이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손질된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닌 거는 염장한 거를 일단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바락바락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셔서 그 바락바락 씻은 해파리를 볼에 넣어서 한번 부어주세요. 그냥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파리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꼬들꼬들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얼른 얼음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얘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약간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염장 상태에 따라서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거는 그럭저럭 염장이 아주 많지 않을 때는 바로 한 번에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게 포인트예요.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다음에 해파리에 약간의 설탕과 식초를 살짝 버무려 놓으시면 이 해파리의 그 비린 맛이 거의 다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맛있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풀어질 때까지 지금 이제 소스 만들면서 냅둘 건데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 레시피긴 해요. 정말 제가 몇십 년을 먹었던 건데 가장 포인트는 잣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잣이 엄청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마늘로만 많이 쓰는데 저희 어머니는 잣을 거의 마늘과 동량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잣은 몸에도 좋고 고단백도 있으면서 살도 별로 찌지 않고 이래서 잣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조금 귀찮으시지만 반드시 마늘을 다지셔야 됩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제 마늘은 통마늘을 보통 쓰셔서 이런 거는 다진 마늘 쓰시면 너무 이미 너무 다져져가지고 마늘의 향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바로 마늘을 깠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곱게 다져주시고요. 그래도 약간 씹히는 게 맛있기 때문에 뭐 너무 으깨서 굳이 이거를 채를 썰어서 다지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마늘을 이렇게 지금 3테이블을 넣을 건데 제가 그냥 이것도 테이블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져서 3테이블 하나, 둘, 그쵸. 한식도 사실은 계량이 너무 중요해요. 저 근데 이렇게 좀 손맛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다음 잣도 다지겠어요. 잣은 반드시 사실은 요즘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치즈 가는 거 거기에 넣어서 쫙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꼭 키친타올을 밑에다 깔고 다지셔야 돼요. 얘가 유분이 너무 많아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잣을 여기에 키친타올에 바로 하시지 말고 다져서 좀 칼등으로 약간 두들긴 다음에 바로 다져주세요. 근데 뭐 두들길 필요도 없고 튀지 않게. 캐슈넛 아시죠?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너트 있죠? 그런 거 어울릴 것 같고 마카다미아도 뭐 상당히 잡만큼 비싸서 캐슈넛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몬드 같은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사실 국산 잣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국산 잣이 없으면 중국산 잣을 그냥 쓰세요. 듬뿍 넣으세요. 그냥 뭐 그냥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면 미국 가서 또 막 잣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코스트코에도 있고. 그런 잣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깔은 좀 여기 지금 다 이미 떼놨는데 너무 감사하게 고깔은 좀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잣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고깔이 있거든요. 그 손으로 먼저 떼시고 그러고선 다져주셔야지 안 그러면 까만 게 이렇게 묻혀놨을 때 소스에 둥둥 뜨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뭐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잣은 꼭 냉동실 보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약간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우리 식구들을 해파리 냉채를 오늘 배워서 하겠다. 그러면 전날 정도의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파리 이런 거는 뭐 미리 불려서 딱 준비해 놓으시고 채소만 한 5시부터 써셔서 냉장고에 차갑게 있는 소스에 버무리시면 좀 일이 쉽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선생님, 네. 저건 진짜 좀 중요한 질문인 네. 것 같은데 숙주님께서 네. 잣을 믹서기로 가는 건 안 되냐고. 네. 믹서에 가시면 완전히 안 갈려요. 잘. 뭐 물이 액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갈려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막 짓이겨져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치즈 그라인더나 아니면 칼로 꼭 다져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스에는 겨자가 들어가는데 전 겨자를 너무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예전에는 솔표 겨자를 그 중탕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그래도 쉽게 해야 되니까 가장 시중에서 그나마 겨자 중에 맛있다 생각한 게 움트리 간겨자입니다. 그래서 움트리 간겨자를 한 병을 사놓고 저는 이걸 쓰는 편이에요. 뭐 그 조그만 튜브에 들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얘가 좀 세고 맛있습니다. 네, 움트리 간겨자. 네, 간겨자. 예. 요거 하나 뭐 인터넷으로 다 파니까 사놓으시면 좀 이런 소스는 굉장히 새콤달콤이 좀 세야지 나중에 고기도 들어가고 해물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는데 얘가 그냥 내 입맛에 적당하게 맛있다 이러면은 묻혀놨을 때 그 맛있는 맛이 안 나거든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래서 제가 레몬도 좀 넣고요. 레몬 이거는 반드시 레몬 주스 말고 프레시 레몬을 짜서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이제 가게에서 할 때는 그냥 제스트도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제스트를 넣으면 껍질 부분을 약간 갈아서 넣으시면 더 그 레몬 맛이 굉장히 쨍한데 오늘은 사실 레몬 맛보다는 식초와 그다음 겨자와 설탕과 이런 게 좀 들어가는 맛이라서 이렇게 넣고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좀 죄송한데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초, 얘가 좀 아마 매실청. 참기름도 조금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참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간장입니다. 간장은 보통 샘표 501 간장을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숙성을 시켜 놓으시면 얘가 이따가 우리가 먹을 때까지 좀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한번 간이 맞나? 식초를 조금만 더 주실래요? 식초가 좀 저는 이제 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만 식초를 많이 쓰는데 현미 식초가 약간 약해서 식초를 한 지금 레시피보다 이게 한 테이블이니까 한 테이블 정도 더 넣을게요. 예. 그럼 이제 저 소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일단 중요한 거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 오이, 배, 그 다음에 새우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우는 이런 분홍새우 아르헨티나 거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 머리가 떼어진 이 새우가 이게 맛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얘는 속에 내장도 다 제거돼 있기 때문에 뭐 냉동으로 몇 그램 해가지고 시중에서 팔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쿠팡에서 새벽에 받아본 적 몇 번 있거든요, 마켓컬리랑. 그러니까 이거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아르헨티나 분홍새우. 좀 새우가 칵테일 새우보다는 맛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새우는 그냥 그런 새우 없으면 그냥 아무 새우는 상관없어요. 네, 중화, 대하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작은 거는 너무 좀 우리 그래도 식구들하고 손님 먹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큰 거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삶는 건데 데치기 할 때 너무 펄펄 끓는 물에 새우를 넣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스불을 켰고 물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다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주 한 컵 정도? 그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냥 처음부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왜냐면 팔팔 끓을 때 새우를 넣으면 이미 끓을 때 넣어서 얘가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든 상태에서 익으니까 부드럽게 익혀지지가 않고 약간 질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찬 상태에서 넣어서 색깔이 불투명해지면 원래 이 색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런 색이었는데 이렇게 불투명해지면
불을 끄시고 그 상태의 여열로 한 2분, 3분을 냅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따뜻한 물 속에서 얘가 나머지 그 속 안에 조금 덜 익었던 부분이 익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얼음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빅토리 테이블님, 네. 지숙김님께서 양조 식초 2배 식초도 괜찮은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2배 식초도 괜찮긴 한데 저는 2배 식초가 너무 세서 잘 안 쓰고 양조 식초가 바로 현미 식초입니다.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사과 식초 이런 거 막 무슨 맛있는 무슨 그 제목 있는 식초는 저는 좀 별론 것 같고요. 양조 맛 식초, 이렇게 현미 있는 식초가 거. 제일 괜찮습니다. 네. 네네. 맛 들어간 식초 말고 네.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반 이렇게 얘가 이렇게 편안하게 딱 반 갈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갈게요. 얘를 또 자르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오이는 그 살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오이를 쓰셔야 되는데 백오이에 약간 돌기돌기를 그 약간 톱칼 같은 걸로 살짝 긁어주신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요 한 5, 6cm 되겠죠? 요 길이로 하셔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 부분이 안 들어가야 돼요. C 부분에 너무 수분이 많아서 얘가 들어가면 물컹물컹하고 일단 맛을 해치게 되니까 아작아작한 맛이 없어져서 요거는 버리겠습니다. 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려깎기는 이렇게 해서 너무 얇게 써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 이 정도로 채 써시면 돼요. 쟁쟁이님, 어머나 돌려깎기 신세계예요. 쟁쟁이님 이번 주도 아, 와주셨군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렇죠. 그 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채 쓸 일이 많아요. 한식에는 배는 소화를 돕고 일단 단맛을 좀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냉채에는 거의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잣이랑 배랑.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은 과감히 좀 잘라주시고 저는 이 채를 썰기 좋으려면 옆으로 썰면 너무 단면이 좀 적죠. 그래서 단면을 좀 넓게 해서 썰으셔야 채 썰기가 좋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준비가 다 됐고요. 오늘의 이제 그 아롱사태를 한번 볼게요. 고기를 넣는 건 잘 못 보셨죠? 해파리 냉채. 그 속 안에 알이 배 있잖아요. 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롱사태인데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과 이렇게 냉채를 했을 때 예쁜 모양으로 나올 뿐더러 고소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사태보다는 아롱사태가 좋고요. 뭐 만약에 집에 그게 꼭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채끝살 뭐 이런 거를 볶아서 넣으면 정말 안 되고요. 수육용 고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소고기. 여기는 돼지고기는 좀 안 어울립니다. 소고기를 넣을 건데 이렇게 지금 아롱사태가 되게 날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 두꺼운 것도 있어요. 이건 되게 예쁜 아롱사태인데 뭐 실로 묶어서 그 모양을 제대로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두꺼운 거 샀다 그러면 그 요리용 실을 적당히 한 세로 가로 이렇게 묶으셔서 삶으시면 되는데 얘도 오늘 팁을 드리면 고기를 삶을 때 찬물부터 삶으시고요. 너무 향신채를 많이 넣으시면 고기 맛을 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파 한 뿌리 정도. 그리고 양파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대파 한 뿌리, 다시마 한 장, 대파 한 뿌리. 그게 아마 지금 레시피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찬물부터 고기를 삶으시는데 1시간 정도 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시마는 물이 끓으면 빼내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빼내시고 대파 한 뿌리 넣은 거를 같이 삶으셔서 1시간 삶으시고 소고기는 그렇게 돼지고기보다 오래되지 않으니까 삶고 그다음에 바로 식히셔가지고 식히는 게 아니라 그 냄비 안에서 익히세요. 한 10분. 찬물부터 삶으면은 막 육즙 맛있는 맛이 다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고기가 들어갈 건데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얇게 넣어야 돼요. 고기를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완전 식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냄비에서 20분 정도 뜸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갑게 냉장고에서 식히신 다음에 이렇게 얇게 들어갈 건데 여기가 점점 넓어지죠. 그러면 반씩 자르시면 돼요. 사이즈 비슷하게 맞출 거면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지금 고기입니다. 핏물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는데 물을 한 2번 정도 교체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고기 국물은
식으면 기름기 걷어내고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롱사태 기름은. 그걸 꼭 쓰세요. 육수로. 너무 아깝죠? 네, 버리시지 마시고 뭐 국을 끓인다든지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사실은 그걸로 써도 너무 맛있죠. 장조림 같은 거 했을 때도 맛있고. 네, 아롱사태는 여기저기. 그리고 그냥 편육으로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수육으로. 네네, 간장, 맛간장 정도만 찍어 드셔도 맛있으니까 이런 거는 수육 같은 거 하는 날 같이 좀 하시면서 옆에서 그냥 냉채에 넣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따가 다 집어넣을 거고요. 이걸 좀 차갑게 해주시면 항상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준비된 것들을 차갑게, 이건 냉채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따가 섞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파리도 한번 무쳐볼게요. 해파리 냉채는 정말 맛있어요. 이 소스는 정말 아무나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선생님. 그거 진짜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또 어머니 레시피라고 하시니까 더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좀 오늘 다 섞을게요. 네. 근데 해파리가 조금 더 찬물에서 오래 있어도 돼요.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놔두셔도 되거든요. 네. 오이랑 정말 몇 접시씩 먹게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가 좀 먹다가 고기 먹다가도 좀 느끼할 때는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먹어주면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소스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선생님, 집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밥을 할 때. 그러니까 조화로워야 될 것 같아요. 조화로워요. 예, 오늘 먹는데 생선이 나가는데 뭐 갑자기 뭐 국이 나가는데 찌개를 또 같이 한다든지 간단한 국을 끓인다, 육개장을 끓인다 이럴 때는 정말 그냥 김치하고 이런 냉채 하나 있으면 끝인 거고요. 많이 하지 말고. 근데 뭐 묵국이 나간다 이럴 때는 생선을 굽고 뭐 또 그 나물 같은 거 한두 가지 하고 그런 조화로움을 좀 보시고요. 육회 공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철 재료를 좀 쓰셔야지 가장 맛있고요. 재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 어울리는 채소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손질된 해파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상태가. 맛으로 소통하는 리얼 라이브 클래스 미라클.